국내 제과점의 빵 매출액 약 6조 원. 빵 제품 생산량 약 53만 톤. 오늘도 맛난 빵으로 무장한 빵집들이 당신의 한 표를 받기 위해 대기 중입니다. 경기도 양주. 이곳에 지난 3년간 누구보다 뜨겁고 치열하게 빵을 구워온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뭐 만들어야 되지? 일단 스페셜을 만들 건데 내가 원하는 수준까지 아직 안 오고 있어가지고 오늘은 반드시 성공하려고 일단 양을 중력분 325 전립분 100 물의 양은 150을 먼저 밀가루와 물을 넣고 반죽을 섞어주는데요. 살살 넣어. 크랜베리와 호두를 넣고 다시 반죽기를 돌립니다. 그런데 야, 근데 이게 섞여야 되는데 잘 안 섞여. 뭐 잘못됐나? 예전에 했을 때 이러지 않았어. 아 그래?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드는데? 물이 지금 거의 얼마라고 써 있어? 오빠 이거 아니야 이거? 그러네. 잘못했다. 이게 뭐야 지금? 물이 너무 많이 들어간 거 아니야? 너무 많이 들어갔다 뿐이야 지금. 아무튼 항상 문제 생기는 놈이 하나 이상이 나와요. 밀가루를 추가하자 다행히 반죽이 잘 섞입니다. 괜찮아요. 저희가 하도 실수를 많이 해서 물 조금, 밀가루 조금 이런 식으로 빵 만든 적이 워낙 많아요. 네, 이 정도면 뭐 양반입니다. 저희는 그래서 스스로를 생활 제빵사라고 불러요. 아, 원래 직업이 그러면 제빵사 아니신 거예요? 아 저희 남편은 본업은 변호사예요. 예, 빵 굽는 변호사입니다. 사실 그는 일밖에 모르던 사람이었습니다. 잘 돼야지. 그러던 어느 날 친구가 직접 만든 빵을 먹게 되었고 그때부터 자기도 빵을 굽기로 결심했다는데요. 좀만 더 올라와라. 좀만 더 올라와라. 처음에는 죽어 있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오븐에 빵을 딱 집어넣었을 때 이게 정말로 살아서 점점 커지고 그리고 물성도 달라지고 맛도 새로운 맛을 갖게 되니까 그거는 거의 창조의 기쁨? 뭐 그런 느낌이죠. 밀가루가 소금과 이스트, 즉 효모를 만나 빵으로 변하는 과정은 생명의 탄생만큼이라 신비로웠답니다. 빵은 가족을 한자리에 모이게 했습니다. 일밖에 모르던 아빠가 빵을 굽자 아이들은 기꺼이 다가와줬고 지금은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고 있습니다. 조금 뻑뻑한 것 같아요. 옛날에 만들던 빵에 비하면 아니야, 부족해. 점점 맛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약간 아몬드는 안 들어간 것 같네요? 오 맞아. 호두도 좀 적게 들어갔고 발전 가능성이 앞으로 더 있다는 걸 감안해서 한 4점 정도. 너무 야 발전 가능성이 있는데 4점밖에 안 이상은 좋아하지. 넣는 부재료에 따라 변화무쌍하게 바뀌는 게 빵의 매력입니다. 다음엔 딸이 좋아하는 아몬드와 호두를 많이 넣어야겠다고 다짐하는 이동구 씨. 아빠 근데 빵은 언제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죠? 글쎄, 그건 잘 모르겠는데. 밀을 재배하는 데서는 다 빵을 먹었겠지. 우리나라도 토종밀 있잖아. 우리나라도 빵 먹었나? 궁금하긴 하다, 이 빵 역사에 대해서. 우리의 주식은 원래 빵이 아닌 밥이죠. 밥심으로 사는 한국인, 예로부터 밥이 보약이라고 부르짖던 민족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데 그 옛날 조선에도 빵을 좋아한 사람이 있었다는데요. 바로 이 사람. 기록으로 보면은 조선시대 후기에 1720년에 이기지라는 분이 북경에 이제 외교 사절단으로 갑니다. 그 당시 북경에는 청나라의 개방적 정책 때문에 서양의 예수의 가톨릭 신부들이 성당을 만들고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서양 신부로부터
빵을 얻어먹었는데 그걸 한문으로 기록을 해놨는데요. 생전 처음 먹어본 빵이 마음에 들었는지 이후 성당을 9번이나 찾아간 이기지. 그가 쓴 책에 빵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히 기록돼 있습니다. 서양인들이 날 다른 방으로 맞아들여 앉도록 했다. 식사를 대접하기에 이미 먹었다고 사양하니 서양떡 30개를 내왔다. 그 모양이 우리나라 박계와 비슷했는데 부드럽고 달았으며 입에 들어가자마자 녹았으니 참으로 기이한 맛이었다. 만드는 방법을 묻자 설탕가루와 계란, 밀가루로 만든다고 했다. 여기서 이기지가 맛본 서양 떡은 빵을 말하는데요. 무슨 빵이었을까요? 전문가와 함께 재현해 보기로 했습니다. 기록에 나온 대로 설탕가루와 달걀, 밀가루를 잘 섞은 뒤 이 반죽을 틀에 부어 구워줍니다. 그런데 당시 이기지에게 빵을 대접한 사람은 포르투갈 출신 신부였습니다. 그는 오븐을 구할 수 없자 벽돌로 만든 난로에 빵을 구웠다고 하는데요. 아마도 이기지는 이와 비슷한 빵을 맛봤을 겁니다. 달걀이 주재료였고 설탕이 들어갔고 부드럽고 입안에서 잘 식감이 좋은 그런 기록상을 추론해 볼 때 카스테라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세계죠. 저희가 봤을 때 이기지는 정말 떡만 먹다가 입안에서 녹고 아주 달콤하고 부드러운 그런 케이크를 먹었을 때 굉장히 감동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기지는 조선으로 돌아와 빵을 만들려고 애썼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무슨 이유에선지 실패로 돌아가고 마는데요. 그는 왜 빵을 굽는데 성공하지 못했던 걸까요? 글루텐을 우리가 밀가루 단백질이라고 합니다. 반죽 속에서 탄산가스, 알코올들을 끌어안아서 빵이 부풀게 되기 때문에 밀이 빵이 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 밀은 서양 수입밀과 달리 단백질 성분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빵을 만드는 데는 적합하지 않고요. 우리나라는 제분 기술이 발달되지 않아서 밀가루 입체가 거칠거리고 또 딱딱하고 이러한 차이에서 떡에 가까운 카스테라가 되지 않았나라고 사례가 됩니다. 그러나 이 카스텔라는 18세기 일본 음식으로 진화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빵이 등장한 건 19세기인 일제강점기. 일본의 양과자점이 국내에 들어오면서부터입니다. 서울뿐이 아니고 대구, 부산, 대전, 군산, 일본인 거주 지역에 일본식 빵집이 제과점이 반드시 있었고, 그런데 1945년 8월 15일 날 일본이 패망을 하고 일본인들이 이제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되죠. 광복 후 한국인들은 일본인들이 운영하던 빵집을 인수해 운영하게 됩니다. 당시 다른 많은 산업들처럼 제빵도 일본이 남긴 적산에서 시작한 겁니다. 비록 제빵 기술은 직접 배우지는 못했지만은 계속 오랫동안 지켜봤으니까 그 기계들을 다룰 수 있었던 거고요. 후기 식민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해방이 되었지만은 식민지 때 제국으로부터 배웠던 기술과 여러 가지 어떤 시스템을 원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우리나라만의 상황이 아니고 제3세계 독립한 나라들이 대부분 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사실은 분명하고요. 서울에도 해방 이듬해인 1946년 문을 연 빵집이 있습니다. 일본인이 운영하던 제과점의 기계를 인수한 건데요. 그 후로 74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이 제과점은 예스러운 분위기와 빵 맛을 그대로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계피향이 좀 나는 것 같아요. 아니야? 파달도 좀 많이 씹히는 것 같은데. 아, 팥알이? 네.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빵집이라고 듣고 왔거든요. 프랜차이즈화된 빵집에 비해 조금 다른 게 느껴져요, 확실하게. 좀 막 지금 현대화된 빵이랑 맛이 다르게 옛날 좀 느낌이 난다.
오래된 빵집의 맛을 유지하는 비결은 수십 년 경력을 지닌 장인들이 당시의 기술을 이어받아 여전히 전병을 굽고 아이스크림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특별한 빵을 만든다기보다 우리 빵은 그대로 자리를 70년 동안 지키고 있고 이거를 더 맛있게 잘 만들어서 손님들한테 제공하자가 좀 저희가 갖고 있는 생각이고. 올해 70살의 이성길 씨. 그는 50년 경력의 빵을 굽는 제빵사입니다. 옛날에는 그대로 이제 자연 발효를 시킨 거고 지금은 이제 이렇게 완전 기계가 자동화 되니까 어제 저녁에 만들어 놨다가 오늘 아침에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이제 빵을 구울 수 있는 거죠. 수십 년 동안 사랑받고 있는 빵도 또 새로운 빵도 제대로 된 반죽 없이는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빵 반죽의 첫째 중량이 제일 좋은 게 빵 반죽이지. 반죽이 좋아야만이 좋은 빵이 나와. 딱 이렇게 택시 봤을 때 이게 껌같이 쫙 펴져야 돼. 이게 현재 이 상태가 반죽이 잘 된 반죽이에요. 이게. 아직도 남녀노소 구분 없이 인기를 누리는 건 바로 이 단팥빵입니다. 이성길 씨가 오랜 세월 공을 들여 구워온 빵이기도 한데요. 제일 많이 나는 게 안국빵이야. 하루에 보통 500개, 600개씩 하거든. 옛날이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똑같은 맛을 내기 때문에 이 맛을 한 맛본 사람은 계속 오는 거지. 그런데 이 단팥빵은 빵의 본국인 유럽에는 존재하지 않는 빵입니다. 빵 속에 크림을 넣은 이 크림빵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제강점기 일본식으로 변형된 빵들이 우리나라에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일본인 자체도 쌀밥을 주로 먹기 때문에 쌀밥을 먹는 사람들은 쌀밥 자체가 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같이 먹어야 되고 그래서 만들어낸 게 단팥빵 같이 뭔가 들어간 속아 있는 빵을 일본인들이 만들어낸 이제 그런 류의 빵을 빵이라고 부르는 거죠. 해방 후 일본인 빵집에서 일하던 조선인들이 제과점을 차리고 명맥을 이어갔지만 그때까지도 빵은 서민들이 쉽게 먹을 수 없는 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10여 년이 지나면서 값싸면서도 우리식으로 재해석한 빵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47년 경력의 제과 기능장 이낙근 씨. 매일 아침 그의 손에서 다양한 빵들이 탄생합니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말할 수 없이 촉촉하고 부드러운 빵. 이 많은 빵 중에 이낙근 씨가 가장 좋아하는 빵은 무엇일까요? 각 학교마다 소사 아저씨가 보일러실에서 쪘습니다. 그걸 김이 모락모락 나면서 그 냄새가 그 세상에서 제일 처음 맡아보는 그런 맛이죠. 미국의 원조로 밀과 옥수수 가루가 흔해지자 정부는 1960년대를 전후해 밥 대신 분식을 먹자는 의미의 분식 장려 운동을 펼칩니다. 이때 처음 나온 것이 옥수수빵. 이전 서양이나 일본엔 없었던 빵이죠. 당시 학교에선 학생들에게 옥수수빵을 만들어 공짜로 나눠줬는데요. 대부분이 그랬어요. 조금 먹다가 사서 집에 가서 동생들이랑 이렇게 주고 그랬죠. 그 귀한 식품이었고 우리 고객분들 중에는 어느 분들은 너무 어려웠던 시기라 나는 그 빵을 먹을 수 없다 눈물 나는데 시기라고 해가지고 이제 원조 밀가루와 옥수수 가루로 만든 옥수수빵. 50여 년 전 학교에서 먹던 맛 그대로 재현해 보기로 합니다. 당시엔 설탕과 달걀은 언감생신 꿈도 못 꿨습니다. 단맛을 내기 위한 사카린이 전부였는데요. 지금은
발효를 위해 한국 토종 효모, 막걸리를 넣고 풍미를 위해 달걀도 넣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합니다. 옥수수가 벌써 풍미가 그대로 그냥 느껴집니다. 푹 납니다. 벌써 맛있는 냄새가. 모두가 가난했던 시절 꽁보리밥에 신김치 반찬이라도 싸갈 수만 있다면 다행이었던 그때 학교에서 급식으로 나왔던 옥수수 빵의 맛과 향기는 이낙근 씨에게 잊혀지지 않는 강렬한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맛봤던 빵이었기 때문입니다. 옥수수 빵은 일반적인 빵과는 달리 굽지 않고 쪄냅니다. 100도로 80분간 찌면 기억 속의 옥수수 빵이 완성됩니다. 우와, 그때는 이 빵을 먹으려고 누구나 너도 나도 줄을 섰습니다. 그 당시엔 생존이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이 빵 한 조각이 그 시절 누군가에겐 하루 중 단 한 끼의 식사일 수도 있었습니다. 이걸 매일 먹었던 게 아니라 하나씩 이틀에 한 번씩 그것도 가난한 사람만 먹을 수 있었던 거 매일 먹었던 거 아니야. 그래서 그 당시에는 조금 비리가 있어가지고 청소를 잘하는 사람들은 또 하나 더 이렇게 먹을 수가 있었고. 이 맛을 사위는 이해할까요? 맛있어요. 너무 고소하고 옥수수 맛이 진짜 진해요. 까칠까칠하면서도 구수한 옥수수빵이 그립다는 손님들에게도 옥수수빵을 드려야겠습니다. 학교에서 먹지 않고 잘 간직해 집에 가져와 가족과 나누어 먹던 그 마음처럼 말이죠. (60, 70년대는) 공장에서 대량 생산하는 양산빵이 본격적으로 발전한 시기입니다. 하굣길과 소풍길에도 양산빵은 늘 함께였습니다. 겨울빵의 대명사인 호빵도 그 시기에 나왔는데요. 구워진 빵에만 익숙하던 소비자들에게 말랑말랑하고 따끈따끈한 빵에 달콤한 단팥이 들어있는 호빵은 정말 인기가 많았죠. 지금도 호빵이 나오면 우리는 겨울이 왔구나 하는데요. 따스하던 호빵 몹시도 그리웠구나. 진짜 단순한 장사가 아니고 이게 작은 돈에 그래도 한 끼를 때울 수 있는 거는 괜찮지 않냐 해서 그 출발은 참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아름답게 출발된 게 빵. 그 시절 양산빵이 그렇게 유행한 이유는 뭘까요? 아주 오랜만에 이곳을 찾았다는 강명자 씨. 근데 너무 많이 변했죠. 예전에는 빨간 벽돌에 단층짜리 공장들이었어요. 무슨 섬유, 무슨 전자 다 이런 이름들이었는데 지금은 다 저렇게 화려한 유리벽으로 변했고 굴뚝들이 사라지고 없어요. 그 사이 거리의 풍경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일했던 전 대우오페럴 자리예요. 여기서는 유럽으로 수출하는 봉제를 했어요. 선박일을 마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철학을 야근을 했더니 한 달에 내가 최고 많이 할 때가 120시간까지 야근했더라고요. 한 달에? 네. 그래서 뭐 그 어린 나이에
달이 지나서 다리가 막 새벽녘에 일어나서 주물고 막 고통스러웠던 기억이 나요. 1963년부터 추진되어 오던 수출산업공업단지 조성공사가 3월 12일 영등포 구로동 현지에서 박정희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와 실업인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거행됐습니다. 구로공단은 1960년대 조성된 공업단지로 주로 섬유와 가발, 봉제 등 경공업 중심의 수출 기업들이 입주해 있었습니다. 노동 집약적인 경공업 산업의 중심에는 어린 나이에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와 열심히 일하는 여성 노동자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이 살았던 집을 실제처럼 꾸며놓은 곳이 있습니다. 어머나, 공동서명장이네. 이렇게 또 오랜만에 보니 정겹네. 그때는 뭐 눈이 와도 손시려워도 그냥 그렇게 함께 그냥 씻고, 공동 화장실에서는 빨리 나오라고 문 두들기고 막 난리 났었었는데, 비키니 옷장도 있고, 텔레비전도 똑같네, 똑같이 이렇게 그냥. 아이고, 못난이 삼형제, 우리 옛날에 진짜 유행했던 인형인데 여기서 보네. 쪽방촌은 이제 이런 집이에요. 한 건물에 뭐 예를 들어서 50개도 있어요. 방 이 문을 열면 그 부엌. 이렇게 생겼지만 방값이 굉장히 비쌌어요. 이런 방들은 이제 보증금 20만 원에 월 4만 원씩이면 제가 한 달에 예를 들어서 8만 원 정도 받으면 월급 절반 이상이 방세로 나가니까 혼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뭐 5명씩. 세하 적게 살아봐야 3명? 그때가 엊그제 같은데 언제 이렇게 세월이 흘렀나 싶습니다. 그 시절을 떠올릴 때면 마음 한켠이 아려옵니다. 매 3개월 동안 제가 울었죠. 시골 가고 싶고 막 서러워서. 참으로 부모를 떨어져 봤어요. 춥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막 외롭고 배가 너무 고픈데. 매일매일 주어진 시간 내에 생산량을 채우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야야야야야, 이 뭐야 이게 삐뚤빼뚤? 어? 제대로 못해? 도대체 미식을 얼마나 배웠는데 입다물을 하고 있어? 도대체 언제 배워서 일을 할래? 어? 그런데 철야를 하는 날이면 명자 씨가 기다리는 게 있었답니다. 한 12시나 1시쯤에는 빵을 바구리에다가 잔뜩 갖고 와가지고 하나씩 나눠줘요, 이제. 되게 쟁탈전이 심했어요. 맨 뒤에는 자기가 먹고 싶은 빵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앞에서 다 가져가 버리니까. 그래서 어느 한날은 또 빵을 바구니째 나오더라고 막 걸음아 나서 해주는 걸 짰어. 그때는 뭐가 그렇게 맛있어서 하나 더 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지만 한 개 이상은 돌아가지가 않고 그것도 아구아구 그냥 배고픔의 서름이다. 빵 한 개로 허기진 배를 채우긴 턱없이 부족했었다는데요. 1960년대 본격적인 산업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싸고 쉽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필요했고, 그래서 양산빵 업체가 등장합니다. 공장에서 빵이 대량으로 생산되고 노동자들도 싼 값에 빵을 맛볼 수 있게 된 겁니다. 무엇보다 손을 씻지 않고도 봉지만 뜯으면 한 끼가 해결된다는 점에서 여러 일터에서 요긴하게 활용됐습니다. 인기가 어느 정도 되면 3개 라인이 동시에 가동하는데 정말 그 풀가동하면서도 물량을 못 댈 정도니까 2013년 기준 누적이 17억 개라고 합니다. 백두산을 3만 7천 번 올라갔다 내려올 정도로 그 양이었고 지구를 한 5바퀴 정도 돌 정도의 양이라고 합니다. 소설 같은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당시 여성 노동자들 사이에선 각종 개가 유행했는데요. 빵 때문에 이런 일도 있었답니다. 시골에 있는 동생 생각과 엄마, 부모님 생각에 이런 빵을 자기 입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시골에 보내기 위해서 빵개를 하자고. 개라는 것이 이렇게 돈을 모아서 한국 사람을 태워주잖아요. 빵도 한꺼번에 모아서 한 사람을 몰아주는 거예요. 그날에 나온 빵을 다 한 사람한테 10명이 딱 다 주는 거죠. 그럼 이 친구는 그 10개를 그 이튿날 우체국에 가서 집에다 소포로 보내는 거예요. 이 맛있는 빵을 그렇게 모아서 주는 마음에 저 어린 나이에도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가슴이 짠하고 아팠어요. 예쁘게 빛나던 불빛 공장의 불빛 온데간데도 없고 이쁘여 작업등만 이대로 못 돌아가지 그리운 고향 마을 춥고 지친 밤 여기는 또 다른 고향. 어머나, 이 수퍼가 아직도 있네요. 어머, 안녕하세요. 아유, 수퍼가 이대로 있네요. 아유, 진짜로 오랜만에 온 것 같은데. 어서오세요. 많이 늙으셨네. 아유, 4, 50년 됐는데 늙었죠. 어머, 그러시구나. 난 저 위에 언덕에 목사님 집 알죠? 거기 살으셨어요. 첫 애를 여기서 낳고. 결코 넓다고 할 수 없는 공간에 빼곡하게 들어찬 각종 생필품과 먹을거리들을 보자 명자 씨는 지난날의 기억들이 떠오릅니다. 급할 때 여기를 활용할 때가 많았어요. 막 배고프면 얼른 가서 후다닥 가서 빵 사오고 후다닥 가서 라면 사와서 그래 먹었던. 아줌마 이게 빵이 얼마예요 요즘에? 지금은 그게 빵이 1,000원이에요. 옛날에는 뭐 20원, 30원 했죠. 와 하나에? 예. 엄청 물가가 올랐네요. 어머 옛 생각나서 한번 먹어봐야 되겠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빵 한 조각에 울고 웃었던 날들이 있었죠. 그리고 옛날 맛 그대로예요. 다시는 배고픔을 겪지 않겠다며 졸린 눈 부릅뜨고 악착같이 일어서던 청춘이 있었던 시절. 너무 맛있어요. 근데 맛도 그대로는 옛날 예. 배고팠을 때는 더 맛있었잖아. 근데 지금 또 배고파서 먹으니까 엄청 맛있어요. 별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빵을 많이 팔았다니까요. 새벽까지 3교대를 하니까 그 사람들 오기 전에 우리가 문을 닫아도 옆에 창문으로 와서 두드리면 아줌마 뭐 주세요 하면 뭐 빵도 주고 라면도 주고 좀 얼른 먹고 좀 쉬고 싶은 마음? 이런 것도 이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막 간편하게 먹고 그냥 얼른 눕고 싶고 그냥 쉬고 싶은 그러한 욕망 때문에도 엄청 사서 먹었어요, 저희. 미치도록 맛있었지. 그 시절 명자 씨에게 빵은 무엇이었을까요? 나에게 빵은 달콤한 배고픔을 달래주고 어찌 보면 내 삶의 역사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단순한 빵이 아니라 삶의 일부가 젖어져 있는 빵. 허기를 달래주던 값싼 서양빵. 이제 우리의 식생활에 더 깊숙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살, 6살 남매를 키우는 주부 박혜진 씨. 코로나로 인해 온종일 아이들과 함께인 요즘 저 어제 예약한 치아바타빵 좀 주세요. 저기 보시. 달라진 일상 중 하나가 바로 삼시세끼입니다. 새끼를 다 밥을 먹기가 애들이 너무 버거워하고 힘들더라고요. 매번 반찬을 바꿔주기도 힘드니까 중간에 한 번 정도는 빵을 사서 먹이는 편이에요. 세 끼 중 한 끼를 빵으로 대신하는 혜진 씨네. 든든하면서도 맛이 담백한 치아바타 빵에 샐러드와 채소로 속을 채워 한층 더 든든하게 즐기는 겁니다.
자, 아이들이 이렇게 먹는 걸 좋아할까요? 치즈 한 끈 했어. 야채를 올려주세요. 익숙한 듯 양상추를 올리더니 그다음에 계란. 이거는 감자. 이거는 참치. 자기가 넣고 싶은 걸 넣는 거야. 이거 빨리 떠. 다음엔 계란으로 속을 채우는 아이. 이렇게 만들어서 먹으면 밥이라고 생각을 하진 않는 것 같아요. 하나의 놀이라고 생각하면서 같이 만들면서 먹으니까 더 잘 먹기는 해요. 영양소도 충분히 들어있고. 채소에 대한 거부감도 줄이고 한 끼 식사도 해결합니다. 그렇고 맛있어요? 빵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빵집을 이용하는 형태도 매우 다양해졌습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입점한 인스토어 베이커리인데요. 이곳의 효자 상품은 식빵입니다. 식사빵 위주로 정말 잘 나갑니다. 옛날에는 간식으로 맛있게 먹는 빵, 지금은 주식이 돼버렸어요. 소비자의 취향도 달라졌습니다. 과거엔 단맛이 강한 간식류 빵을 많이 찾았다면 지금은 버터와 설탕 함량은 낮고 빵 본래의 풍미와 식감을 살린 빵들을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아침에 밥 먹는 게 좀 이제 멀어졌고 이제 모닝빵이나 잡곡 식빵 이런 거를 주로 많이 먹어요. 이처럼 간식 차원을 넘어 하루 한 끼는 빵으로 식사를 해결하려는 식문화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 건강한 빵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스름한 새벽길을 걸어 가게로 나온 제빵사는 빵집 불을 환히 밝히고 부지런하게 채비를 합니다. 새벽 4시. 밤새 숙성시킨 빵 반죽을 분주히 성형해 구울 준비를 마치는데요. 일단 설탕, 계란, 버터, 우유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요. 그리고 자연 중에 존재하는 재료 아니면 절대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추구하는 빵이 바로 그 흰쌀밥 같은 그런 빵이에요. 질리지 않고 오래오래 먹을 수 있는. 이름하여 식사빵. 밀가루, 물, 소금, 효모 4가지 기본 재료로만 만들어 밥 대신 끼니로 먹을 수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식사빵을 만들 때는 인위적으로 대량 생산되는 이스트 대신 천연 발효종을 직접 배양해 사용합니다. 이 천연 발효균이 저희 빵의 맛을 결정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 온도나 습도에 따라서 뭐 쉰내가 난다던가 아니면 산미라고 하는 그런 시큼한 맛이 많이 나거나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출근을 해가지고 반죽의 상태를 보고 오늘은 이걸 판매를 하지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과감하게 판매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천연 발효종과 시판 이스트 무엇이 다를까요? 시판 이스트는 포도에서 발효를 잘 시키는 효모만을 분리해 만든 것으로 반죽 속에서 알코올 발효를 일으키고 탄산가스를 발생시켜 빵을 금세 부풀립니다. 반면 천연 발효종은 옛날부터 빵을 만들던 방식으로 밀가루에 함유된 미생물이 자연 배양돼 발효를 일으키는 원리인데요. 시판 이스트의 경우 제빵 시간이 4시간이면 끝나지만 천연 발효종을 쓰면 26시간 이상이 걸립니다. 제가 아버지 가게에서 2년 넘게 일을 하다가 이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쪽으로 이사를 오게 되면서 그동안 고생했다고 분양을 해주셨습니다. 일종의 퇴직금 개념이라고 볼 수 있죠. 천연 발효빵 1세대인 선호 씨 아버지가 97년도부터 키워온 천연 발효종을 선호 씨에게 분양해 준 건데요. 이 발효종의 종류에 따라 빵 맛이 미묘하게 달라진다고 합니다. 새로운 물이랑 새로운 밀가루를 줘서 여기서 이제 다시 성장할 수 있게끔 조건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천연 발효종으로 빵을 만들기 위해선
반죽 이후에도 또다시 긴 발효 시간이 필요합니다. 온도와 습도가 매일매일 다르고 그것들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효모균들의 상태는요. 일정한 빵 맛을 제가 내야 되기 때문에 그 균들을 매일 컨트롤하고 그걸 이용해서 맛있는 빵을 만들어내야 되고 천연 발효종으로 빵을 만드는 일은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느리게 만드는 이 과정을 지나면 비로소 천연 발효빵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단맛, 깊은 맛, 다양한 맛이 저절로 생겨나는 건데요. 단일 종류로는 10개에서 20개 정도 만드는 날도 있고 30개에서 40개 정도 만드는 날도 있고 이제 그거는 사전에 주문을 받아놓은 양이 얼만큼 되냐가 좌우를 하고요. 그 자체로 다양한 풍미를 느낄 수 있지만 말 그대로 시간과 노력이 너무 많이 들어서 빵을 대량으로 만들기 쉽지 않다는 게 아쉬운 점입니다. 어느덧 도시가 완전히 밝아지면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빵집은 따끈따끈한 아침빵을 사러 온 사람들의 활기로 들썩입니다. 저건 한 개 더 없어요? 저 깜빠뉴 그게 11시 좀 넘어야 나와요. 오늘은 특히나 조금 더 늦어져가지고 예. 주문서 스페셜 하나만 주세요. 예, 슬라이스해서 준비해 드릴까요? 네. 껍질은 파삭하고 두툼하지만 속살은 뽀얗고 부드럽습니다. 빵이 담백하고 먹으면 일단 소화가 편하니까 그래서 찾아요. 속이 편해 부담이 없어요. 다른 밀가루 빵 먹는 것보다. 주택 골목에 있는 빵집치곤 손님의 발길이 끊이질 않습니다. 젊은 제빵사의 바람은 오래도록 건강한 빵을 만드는 겁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개점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모두 팔린 선호 씨의 빵. 이제 한국 빵은 건강이 새로운 키워드입니다. 누룽지처럼 구수하고 삼시세끼 매 끼 먹어도 전혀 부담스럽거나 질리지 않는 제가 추구하는 식사빵은 그런 겁니다. 우리의 식문화에서 일상이 되어가는 빵. 이제 또 다른 도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3년 전부터 직접 빵을 굽고 있는 이동구 씨. 그가 경상남도 진주의 한 정미소를 찾았습니다. 시선을 사로잡은 건 굉음을 내며 돌아가는 커다란 제분기. 동구 씨가 이곳을 찾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셨습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예,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예. 예. 이 기계 얼마나 오래된지 모르겠지요. 뭐 한 20년 이상은 된 것 같은데요. 아이고, 할아버지 때부터 쓰는 예. 100년 이상 된 기계. 100년 이상이요? 네, 100년 이상. 아, 이게요? 예. 이 정미소엔 100년이 넘은 제분기만큼 소중하게 지켜온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바로 밀입니다. 그런데 그냥 밀이 아니랍니다. 특별한 빵을 만들 수 있다는데요. 이게 토종 안전뱅이 밀이라요. 토종 안증뱅이 밀의 역사는 삼국시대 이전인 기원전 3000년경으로 추정될 만큼 꽤 오랜 시간 우리와 함께 해왔습니다. 이동구 씨의 기억 저편에도 안증뱅이 밀의 추억이 있다는데요. 제 고향이 진주거든요. 예. 제 기억에 밀단을 통째로 가지고 와서 이거 불에다가 구워가지고 껍질 벗겨서 밀 먹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아니 그게 바로 이 밀 아닙니까? 그게 이 밀이에요? 그 밀이 너무 맛있었어가지고 지금도 그 기억이 나거든요. 굉장히 고소하잖아요. 예. 1970년대까지만 해도 전통적으로 재배됐던 안증뱅이 밀. 그 당시만 해도 밀 자급률이 15% 이상은 되었답니다. 하지만 1980년대 접어들면서 황금 같은 시절은 사라졌습니다. 84년도에 밀 수매 중단이 됩니다. 밀을 갖다 정부에서 안 받아요. 수매하지 말라고 하면 밀을 어쩌깁니까? 그러니까 밀 농사를 안 짓는 거예요. 그래서 90년대부터서 우리 밀을 살리게 가지고 그래 이제 지금 뭐 살살 컸는데 90년대부터 시작한 게 30년 만인데 안쪽 1% 자급률이 안 됩니다.
1984년 정부가 밀 수매를 중단하고 밀 농사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때도 백관실 대표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부드럽지? 굉장히 부드럽네요. 고소해요. 예. 이게 빵이 잘 되나요? 빵 하는 집에서도 이거 사장님들이 많이 가져갑니다. 하여간 이거를 빵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면 맛이 좋았어요. 다른 나라에서 재배돼서 배를 타고 우리나라까지 오려면은 아무리 그것을 철저하게 관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일정 수준의 방부제 같은 것은 사용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다. 건강한 빵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왕이면 밀 재료도 우리 땅에서 난 건강한 밀을 가지고 하고 싶은 거죠. 우리 밀의 가장 큰 매력은 우리 땅에서 생산되니까 우리 몸에 가장 잘 맞는다는 점 아닐까요? 며칠 후 이동구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경남 진주에서 가져온 안진뱅이 밀로 빵을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어떠세요? 일반 밀이랑 느낌이 좀 달라요? 아주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반 밀보다 안진뱅이 밀이 더 끈적끈적하다고 할까요? 약간 글루텐이 좀 약하다고 한데도 지금 찰기는 있어요. 이 찰기가 있으면은 마음대로 이거 성형하고 뭐 이러기가 어렵거든요. 빵을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안진뱅이 밀은 결코 만만한 식재료가 아닙니다. 글루텐 함량이 적어 모양 잡기가 까다롭기 때문인데요. 우여곡절 끝에 성형 후 2차 발효까지 마친 반죽을 오븐에 넣었습니다. 이제 반죽이 빵으로 태어날 시간입니다. 초조한 마음에 오븐 앞을 떠나지 못하는 이동구 씨. 걱정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빵이 성립이 되네요. 이거 아주 조금만 더 부풀면 완벽할 것 같은데. 빵이 오븐에서 나오는 순간 전에 없던 구수한 냄새가 주변을 가득 채웁니다. 이게 좀 잘 구워지면 이 안에서 이렇게 약간 북 두드리는 것 같은 그런 소리가 납니다. 안에가 그만큼 이제 발효가 돼서 공간이 생겼다는 뜻이거든요. 지금 들어보신 거 어떠세요? 나쁘지 않습니다. 겉은 거칠어 보이지만 속은 탄력이 있습니다. 우리 토종 안진뱅이 밀로 만든 빵,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이거 아주 매력적인 맛인데요. 제가 통밀 100% 빵을 좋아하거든요. 약간 시큼한 맛에 겉에 탄 맛. 이 빵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동시에 호밀이 주는 맛이 있어요. 호밀 맛은 약간 흙맛이라고도 하고 좀 자연의 맛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독특한 매력을 가지고 있네요. 굉장히 건강한 맛입니다. 궁금해졌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빵을 주식으로 먹어온 서양인들은 한국 토종 안진뱅이 밀로 만든 우리의 빵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평가가 궁금해지는데요. It might be like maybe some olive oil and some vinegar. It's really different from what I ate before. Ate where, like in Korea? Yeah. Oh yeah? Because usually probably had like the sweet bread. Yeah. By looking at it, I think it would be like super thick, hard to eat it, but it's soft. The flavor is just enough. Just like not too much, not too less. Yeah, it looks like a healthy bread. It's more healthy. 여러 사람들이 나름대로 빵 만드는 것에 빠져들고 있잖아요. 한국화된 빵을 이제 만들어서 그걸로 또 새로운 소비자를
만들어내는 분도 챙길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조만간 한국형 빵이 새롭게 제빵의 어떤 역사를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300년 전 한반도에 알려진 후 서양빵, 일본빵에서 한국빵으로 시대와 함께 호흡해온 빵. 누군가에겐 평생 잊지 못할 맛이었고 누군가에겐 눈물이었고 또 누군가에겐 자부심이었던 대한민국의 빵. 그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